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전문가 A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대립유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대립유전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둠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대립유전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사람의 유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사람의 염색체는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염색체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자, 먼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보면 대립유전과 복대립유전이 있습니다.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보면 한성유전과 반성유전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성염색체는 남녀에 따라 서로 다른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가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은 대립유전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대립유전인데요. 자, 대립유전은 상염색체에서 한 쌍의 대립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를 대립유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대립유전은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요. 멘델의 법칙을 따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마선 모양을 보면 이마선의 모양이 V자인 것과 일자인 것이 있죠. 자,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해서 이러한 이마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이러한 경우를 대립 유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 중에요. 우성은 누가 우성이냐면 V자형의 유전자가 우성을 띱니다. 따라서 V자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V자 이마선을 갖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엄지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보조개, 혀 말기, 눈꺼풀, 귓불 모양,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대립유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대립유전의 대표적인 예가 미맹인데요. 미맹이라는 것은 PTC 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PTC 시약의 쓴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미맹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PTC 시약의 쓴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맛을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상인 유전자를 대문자 A로 표현을 하고 또 미맹인 유전자를 소문자 A로 표현했을 때 정상이 미맹의 우성을 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계도를 볼까요? 자, 정상인 부모에서 자손이 나왔는데 이 자손 중에는 정상인 자손과 또 미맹인 자손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와 자손의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자손에서 미맹인 자손은 모두 미맹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문자 A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맹 유전자는 모두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부모에게는 이 미맹 유전자를 하나씩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를 보면 두 분 다 정상이죠. 따라서 정상인 유전자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A, 소문자 A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나를 한번 볼까요? 자, 나의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를 갖게 될까요? 자,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부모에게서 모두 정상인 유전자를 물려받는 경우에는 대문자 A가 되겠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한 부모에게는 정상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다른 부모에게서는 미맹 유전자를 물려받는 경우, 이 경우에도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유전자형을 갖게 됩니다.
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마도 염색체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야겠죠. 자, 대립유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